지난 5월 저스티스 서포터즈 14기 로건리는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법을 통해 권리 보호를 돕는 일, 그것이 팀 이름의 의미이자 목표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몇 달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정책 홍보를 위해 달려왔으며 이제는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찾아왔는데요. 그간 해왔던 활동들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로건리는 달마다 폭력 범죄 하나를 테마로 잡고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5월, 6월에는 학교폭력 및 언어폭력, 7월, 8월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다루었고요. 9월에는 성폭력, 10월에는 사이버폭력을 테마로 활동하였으며 활동 기간 내내 법무부가 시행하는 범죄 예방 정책을 홍보해 왔습니다. 5월에 로건리는 학교폭력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관한 카드 뉴스를 개정해 올렸고 과청동 다함께 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책과 방역 세트를 전달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함께 내 마음이 들리나요? 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직접 설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6월에 로건리는 학교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에 초점을 두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 속 무심코 사용되는 혐오 표현을 알려 시민분들의 관심을 고양시킨 후 온라인으로 완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 중 3가지를 선정해 대치동에서 투표를 직접 진행하였고 교육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부채를 제작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주제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드 뉴스를 통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피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과 그에 따른 조치들을 알아보고 미디어 속 로건리라는 컨텐츠를 통해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이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내에 부착하고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을 응원하는 편지와 함께 간식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더 밝은 사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9월에 로건리는 성범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활동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 내용을 다루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카드를 시민 16분에게 배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민분들과 인터뷰를 하여 사용 소감 및 성범죄 예방에 대한 견해를 듣고 성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10월에 로건리는 사이버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금융범죄의 예방 수칙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였고 이를 청소년 수련관에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여러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그중 생소한 개념인 몸캠피싱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활동 외에도 로건리만의 자체 제작 컨텐츠인 법실랭을 진행하였는데요. 법실랭은 법무부의 범죄 예방 정책을 소개하는 가이드로 범죄 예방 정책의 개념과 효과를 카드뉴스에 담아 전달하는 온라인 컨텐츠였습니다. 법무부의 소개부터 소년보호, 보호처분을 거쳐 전자발찌 제도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 예방 정책들에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홍보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률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고 로건리에서 또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찾아보기는 다소 힘들었던 뉴스나 법 개정 소식이 있을 때에도 해당 뉴스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법슐랭 시리즈요. 왜냐면 이름 때문이기도 하고 잘 몰랐던 거를 이렇게 시리즈로 설명해줘서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감시 카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를 제공받아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파우치에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카메라 촬영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예방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 카드를 제공받아서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어폭력 근절 캠페인과 10점을 풀이 퀴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절 캠페인에서는 진지충이라는 표현을 진지한 사람이라고 바꾸어 보았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1등을 해서 조금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보면서도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로걸리에 지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서포터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게시물도 꾸준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서포터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해당 활동들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포터즈 자체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사회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년 정도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덕분에 혼자라면 관심을 갖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였고 저 또한 변화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년 동안 좋은 활동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친구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스티스 서포터즈 로걸리 팀 고생 많았습니다. 저스티스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을 단 하나만 꼽기는 너무 어렵지만 아무래도 온오프라인 활동을 항상 병행하면서 심도 있고 연속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자체가 아무래도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코로나가 심할 때에는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자주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시민분들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 아쉬운데요.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활동들 사이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저는 중간중간 대면 캠페인에서 만났던 시민분들의 얼굴과 표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음 서포터즈 여러분들께서는 대면 활동을 더욱더 많이 진행하여서 자유롭고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원할 때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로걸리 팀은 모든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러 활동들을 알차게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서포터즈를 지원할 때부터 월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기 서포터즈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월별로 큰 틀의 계획들을 세워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기 서포터즈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폭력 범죄는 한 명의 움직임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14기 저스티스 서포터즈들은 그 작은 움직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저스티스 서포터즈의 활동을 응원해주셨던 분들도 멈추지 말고 외쳐주세요. 우리의 움직임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4기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로걸리였습니다.